사실은 가장 안 좋은 스터디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스터디는 사실상 평등해야 합니다. 직업기초 능력 실력은 제자리에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취업대장 임대장입니다. 자, 오늘은 공기업 취업 스터디 득일까 실일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득일 때도 있고 실일 때도 있다. 사실상 스터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공기업 취업 스터디는 크게 이제 NCS 직업기초 능력, 전공, 그리고 면접 스터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상 하는 유형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직업기초 능력 스터디는 일단 모여서 시간을 재고 그리고 문제풀이를 하고 이제 틀린 것을 맞춰보는 유형이 사실상 가장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을 재고 모여서 문제풀이를 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약간의 긴장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경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시험과 같은 느낌이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문제 자체, 문제풀이 자체가 한쪽 방향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부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문제 유형이 한쪽으로 쏠려서 다양한 문제를 푸는 것이 좀 어렵게 되죠. 만약 모듈형이라도 나오게 된다면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지 않았던 거니까 좀 문제가 있는 거겠죠. 뭐 전공 스터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공 스터디도 역시 모여서 공부를 하고 문제풀이를 하고 자신이 모르는 것을 서로 도와가면서 해설을 해주는 형태가 사실은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어떻게 하시느냐면 전공 범위를 정하세요. 전공 범위를 정한 다음에 각자 맡은 부분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설명을 해주는 형태. 이는 대부분이 이제 자신이 가르치고 설명한 부분만 기억에 남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학습은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설명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꼼꼼하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기억이 남으나 듣는 것은 사실상 기억이 남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봐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난 혼자서 공부하는 것이 힘들어. 그래서 사람들과 모여서 해야지 공부라도 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스터디가 목적이 되기 때문에 스터디 참여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스터디는 원래 수단입니다. 자신이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만 도움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셋 문제풀이를 하는 경우는 집에 와서는 모듈형 문제를 풀고 또는 봉투 모의고사를 풀면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 두셔야 된다는 거죠. 스터디 시간에 쫓겨서 자신이 공부할 시간을 버리게 된다면 사실은 가장 안 좋은 스터디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스터디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스터디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좋은 스터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자신이 공부할 시간을 많이 뺏기지 않고 시험을 치고 있다는 긴장, 그리고 자신이 공부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나왔을 때 도움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만약 자신이 전적으로 스터디에 매달려 있고 스터디가 뭔가 버겁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 스터디는 결코 좋은 스터디가 아닐 수 있습니다. 버겁더라도 나는 이렇게라도 스터디를 하지 않으면 공부를 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계신다면 그 스터디는 버리셔야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 관리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을 해보면 필기 스터디를 하실 때는요, 스터디 시간보다 혼자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스터디 시간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경향들이 보이면 그 스터디는 좋지 않은 스터디입니다. 직업기초 능력은 훈련입니다. 전공은 공부인 거죠. 훈련이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매일 하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나는 일주일에 2번 정도 직업기초 능력 스터디가 있으니까 그때 해도 돼. 나머지는 전공에 좀 더 치중을 해야지. 하게 된다면 직업기초 능력 실력은 제자리에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면접 역시 여러분들이 모의 면접의 형태로 스터디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모여서 면접을 하고 서로의 느낀 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모의 면접은 그 자체로만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모의 면접의 중요한 점은 피드백이에요. 서로 피드백을 하다 보면 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뭔가 넌 산만한 느낌이야 라는 느낌
느낌과 관련되어 있는 대답이 돌아오는 거죠. 이러면 사실상 피드백을 해주는 사람도 또는 모의 면접을 하고 있는 사람도 감을 잡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 스터디에서는 피드백을 해주는 사람은 좀 더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해야 합니다. 사실 면접에는 정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없어요. 한 번에 명확하게 들려야 되고 답변의 내용이 질문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기준만 가지고도 면접에 피드백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번 정도는 전문가의 도움을 한 번은 받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스터디는 사실상 평등해야 합니다. 스터디에서 가장 많은 것이 카더라입니다. 카더라. 내가 들었는데 말이야 이런 얘기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권위를 가지고 카더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말이 먹히지 않으면 그 스터디 안에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야, 내가 공기업을 몇 년 준비했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사실상 막 취업을 시작을 했더라도 정보를 많이 수집을 하고 전문가가 옆에서 조금이라도 도와드린다면 충분히 빨리 취업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터디 안에서는 절대 나이, 내가 오래 준비했다 라는 식의 경력 등으로 사람을 무시하거나 혹은 우러러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걱정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잔소리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다음에는 조금 더 나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내일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